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닥터둠 루비니 교수인가? 그분이 뭐 테더 사태가 뭐 터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저희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금은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제가 28살, 29살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39살? 네, 40살? 그 언저리에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루비니 교수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 예, 그때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면, 금은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짐 모리스가 어쩌느니, 뭐, 루비니 교수가 어쩌느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칼럼이나 그런 글을 되게 많이 보는데, 참고로 그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경제가 폭락할 거다,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라는 말을 10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조금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 뭐 그러실 분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4천 몇백만 원에서 300만 원 떨어진 거는 그냥 뭐 제 기준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떨어진 게 좀 미약하게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사실 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배력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이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여기 시총 중위권에 있는 코인들 있죠, 미들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이 코인들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께부터 다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다시라는 코인이 라이트 코인까지 시총을 제끼면서 좀 시세 진폭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시총 중위에 있는 코인이 상위 쪽으로 올라간 건 이제 그게 뭐 유일한 거고,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중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 어저께 오후서부터,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사토시 마켓을 저는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인데, 체인링크라는 코인, 그리고 오미세고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테조스, 코스모스 아톰 코인, 뭐 요런 중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시세가 분출을 좀 어느 정도 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알트코인 마켓의 사토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서 아마도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줄어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종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비등비등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개수가 늘었을 테니까, 분명히.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한테는 어저께 밤이 좀 달갑지 않은 밤이었을 텐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단기적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글을 여기다 이제 영상에다 안 올리려고 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다 쓰시더라고요.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자신에 대한 소신과 판단의 최후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투자하고 내 자신이 결론 짓는다, 누구의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뜻이고, 자, 업비트 창 앞면만 딱 보면 여기 보이시죠? UBMI하고 UBAI, 그러니까 전체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거는 알트코인. 그래서 마이너스 6.60에 이거는 마이너스 4.30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더블도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괄목할 만한 관찰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알트코인 시장이 오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좋은 거부 및 지원을 위해 드롭다운, 바운스 예상, 아직 약세를 내지 마세요. 아직까지 뭐 패닉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지 마라, 이 수준을 깨야 하고, 여기 그린 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야 하고 이 추세가 더 낮을 때까지 너무 약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잠재적 구매 기회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4,750달러 내지 35,000달러 이 부근을 좀 딥으로 그냥 구매를 해야 된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는 얘기를 조시 라거라고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차티스 중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지금 35,000달러대 있잖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다. 예. 고로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견해 말고도 몇몇 분의 차트리스트들은 이번에 조정 이후에 좀 시세 진폭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건 보시면 되고, 리얼비전의 라울팔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분도 이제 거시적으로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차트리스트이면서 골드만삭스, JP 모건인가? 거기 출신이기도 하죠, 이분이. 근데 보면은, 이더리움이, 목표가가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니까 2만 달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가격을 보면 터무니없죠. 지금 1,000 몇백 달러인데, 1,0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한 20배 정도가 올라야 한 2만 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알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인다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요 근래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더리움에 관해서 위험성이 비트코인보다는 높지만 리스크가 크지만 자기는 이걸 사모은다라는 얘기를 요 근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사람들한테 그 통계조사를 내요. 근데 여기 95,256명이 답변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커런시가 진짜 돈이냐? 돈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스라고 말한 사람이 80%, 노라고 얘기한 사람이 20%.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중들도 이것에 관해서 이제 반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IMF에서 이거를 통계조사를 하냐는 거죠. IMF라고 하면 전 세계 통화 커런시, 그러니까 뭐 달러를 비롯해서 뭐 기축 통화들 있잖아요. 뭐 위에나 엔화, 뭐 영국의 파운드와 몇 개의 통화를 갖다가 그걸 바스켓에 넣어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통화 조율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데인데 이걸 물어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테조스가 뭐 무슨 소식이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1.57%, 그래서 35,19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의미심장한 거는 어저께보다 비트코인은 떨어지지만 알트코인 좀 지지력이 조금 더 낮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7.9%. 그래서 도미넌스가 사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7.20%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만 더 받쳐주고, 예를 들어서 사토시 마켓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아마도 알트코인 시장에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좀 요즘에 많이 파동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늦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홀딩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예전서부터 하셨던 분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제일 저한테 진짜 힘들었던 데가 이때였어요. 이때였대. 이게 업비트거든요. 월봉 차트. 근데 2019년 2월달하고 3월달 이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376만 원인가? 그 400만 원? 요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요때. 이때 또 웃긴 게 제가 이사를 갔어요. 제가 원래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에서 월세를 줄 집이 있는데 월세를 빼주고, 월세를 이제 못 받게 되죠. 월세를 빼주고 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 타이밍이었어도 되게 웃긴 거는 그래서 코인을 좀 팔았죠. 비트코인이면 뭐 알트코인을 좀 팔았죠. 근데 그때 기회비용 생각하면 되게 아깝죠. 그 돈이면 지금 엄청난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인데 그때 헐값에 코인을 팔았어요. 비트코인도 팔고 뭐 물론 훨씬 저가에 뭐 50만 원대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지금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헐값에 판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코인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기회비용을 아마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코인을 홀딩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이 코인을 만약에 샀었으면 기회비용을, 근데 코인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수도 없어요. 그런 기회와 타이밍은. 근데 결론적으로 마라톤을 되게 길게 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쭉 가잖아요. XRP라는 그 코인이 소송의 직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근데 진짜 길게 놓고 보면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거는 제 경험담을 위안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톡방 중에 옛날에 이제 땡글방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아이디가 리더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 다 코인으로 수익 나고 막 이렇게 몇십 배 막 이렇게 벌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은 XRP만 모았었어요. 네. 10원대부터 뭐 하여튼 뭐 몇백 원까지. 근데 수익률이 저조했죠. 연말까지. 2017년 연말까지. 근데 한 방에 털어버리더라고. 내가 그때 진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가지고 있어 보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6% 정도 되더라고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BSN이 2021년 글로벌 CBDC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을 찬양하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러실 텐데 CBDC는 기존 통화의 현재 지불 및 유통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지불 시스템의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상품의 글로벌 유통 및 교차 통화 결제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교차 통화 결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특정 코인을 제가 뭐 옹호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BSN에는 참고로 수많은 뭐 코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CBDC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기초 통화국이기 때문에 지금 CBDC에 관해서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섣부르게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치고 나오니까 위기가 닥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은 다 알고 보면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보면은 미중 뭐 무역 전쟁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집어 까보면 어떻게 보면 연극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이게 BSN 메타, 뭐 리브라부터 해가지고 뭐 XRP가 뭐 전 세계 뭐 리플렛을 뭐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사실 원 커런시를 가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와 통화의 벽을 없애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원 커런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그게 특정 코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벡트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확보함에 따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뭐 이미 결정됐나 봐요. 코인베이스 IPO랑은 좀 틀린 개념인데 벡트는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이는 더 많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벡트가 곧 뉴욕 증권거래소 공개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벡트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 그리고 벡트가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벡트하고 이릭스X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플랫폼에는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아니라 글렌 허친스라는 그분이 있죠. 그분이 여기에도 참고로 투자를 다 하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진짜 가상자산 시장의 큰 세력은 DCG 그룹이다. 베리 실버트는 얼굴마담이고 실제 칼자루를 쥔 사람은 사실은 글렌 허친스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예의주시해서 항상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노출을 얻고 자하는 것은 확실한 욕구가 있습니다. 주식을 구입하고 업계의 성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구매하기 쉬운 ETF나 암호화폐 뮤추얼 펀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회사는 프록시 암호화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상장되면 거래소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암시를 하는 어떤 그런 문장인데, 코인베이스가 IPO에 성공적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런 주식이나 빗썸도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그 비덴트를 사는 것보다 그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참고로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클 때 내가 대출금이 되게 많으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참고로 빚을 져가지고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대출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만 하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조금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빚을 지시되, 예? 물론 뭐 빚을 잘 지는 것도, 저는 대출을 잘 받는 것도 뭐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베팅 액수가 너무 크다면, 그 비율이 너무 크다면 저는 좀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빚을 지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은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예. 하여튼 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결과가 좋다는 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장세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막 이런 장세가 앞으로도 수없이 아마 번복될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뭐 4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갈 때, 10억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그리고 어쨌건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희망의 로를 여태까지 못 돌리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기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같은 장세를 보세요. 예. 비트코인이 이 정도 떨어지면, 예전 같으면 알트코인은 20% 30% 떨어져야 그게 원래 정답이었었어요. 예, 그죠? 근데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2020년 말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